한혜라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후회가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방울이 마치 오래된 죄의 고백처럼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를 집어들었다. 그 찻잔 속에서 기범의 얼굴이 비쳤다. 그래요. 이제 만나야겠어요. 그녀는 혼잣말하듯 말했다. 건양 부회장실 문이 열리고 황 실장이 들어왔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오늘은 회의 안 잡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좋아요. 헤라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 사람이라면? 차기범. 황 실장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원 씨의 아버지 말입니까? 그래요. 직접 가시겠다고요? 그럼요. 나 오래된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요. 헤라는 가볍게 코트를 걸치며 나섰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 시각 차기범의 집. 저녁 냄새가 따뜻하게 풍기고 미향은 조용히 상을 차리고 있었다. 정원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하늘은 창문가에 서서 커튼을 젖혔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응. 정원은 짧게 대답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띠딩. 미향이 나가며 말했다. 누구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비에 젖은 고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라입니다. 미향의 얼굴이 굳었다. 건양그룹 그 한혜라? 헤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범 씨 계신가요? 거실. 기범은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오랜만이네요. 헤라가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같은 집이군요. 기범은 미묘하게 웃었다. 여기까지 직접 오셨다니. 그때처럼 빚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기범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지금이죠? 당신은 항상 왜부터 묻네요. 당신은 항상 때늦은 후회부터 시작하잖아요. 헤라는 미소 지었다. 그 아이 때문에 왔어요. 그 아이라면? 정원 씨요. 기범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아이를 아세요? 알아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다.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당신의 딸 차정원. 그 아이는 내가 버린 피예요. 기범은 순간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헤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원이는 내 딸이에요.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왜 지금 말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신은 내 인생을 짓밟고 딸을 버리고 지금 와서. 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나 그 아이를 찾으려고. 그 순간 문가에서 미향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지며 깨졌다. 쨍그랑. 헤라가 놀라 돌아봤다. 미향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럼 그 불효시가 말한 그 딸이 우리 정원이야? 헤라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미향은 흐느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정원이는 내 딸이야. 다시는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헤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대로 뒤돌아 나갔다. 그녀가 떠난 직후 정원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엄마, 누구 왔어요? 미향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원 씨, 아까 그 여자 한혜라 부회장님이었어요. 정원이 놀라며 말했다. 한혜라 부회장님이 저희 집에요? 미향이 겨우 말을 꺼냈다. 그 불효시가 우리 정원이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정원은 숨이 막혔다. 하늘은 고개를 갸웃했다. 한혜라가 왜 정원을 만나려 하지?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내 정체를 알아챘나? 한편 건양그룹 회장실. 황 실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부회장님이 박경신 씨를 직접 찾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직접? 예, 보안팀을 동원 중입니다. 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 여자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그의 시선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헤라, 그리고 그녀 품에 안긴 어린아이. 헤라야. 지금이라도 그 죄를 덮을 수 있을까? 그 시각 지하의 어두운 창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박경신은 의자에 묶인 채로 피투성이었다. 그 앞에 노민구가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 기회야. 그의 눈빛은 미쳐 있었다. 민구야, 제발. 닥쳐. 민구는 휘발유를 바닥에 붓기 시작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정원이 나를 떠났어.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발소리. 하이힐의 날카로운 울림. 주영채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민구 씨, 이제 그만해요. 민구가 돌아봤다. 내가 여길 왜 와? 끝내러 왔지. 그녀는 박경신을 향해 걸었다. 경신은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영채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서늘했다. 영채는 옆에 있던 철제 파이프를 잡아들었다. 그래. 보내달라면 보내줘야지. 그녀는 파이프를 던졌다. 쾅! 철제 파이프가 바닥에 부딪혔다. 불붙은 라이터가 그 위에 떨어졌다. 순간 불길이 휘발유를 따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민구가 놀라며 외쳤다. 아! 미쳤어. 영채가 비웃었다. 이제 다 불태워.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박경신의 비명소리. 영채야. 안 돼요. 불길이 번져가며 지하실이 붉게 물들었다. 그 무렵 주영채의 집. 그녀는 평온하게 돌아와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정원이 서 있었다. 내 집을 벨을 눌러야 들어올 수 있다니. 좀 묘하네. 영채의 말투엔 냉소가 섞여 있었다. 정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박경신, 내가 노민구 이용해서 빼돌렸지? 응. 영채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똑똑하네. 그래서 어딨어? 글쎄, 지금쯤은 불타고 있을지도 모르지. 정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너 정체를 알고 있는 두 남자.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없애줄게. 그녀는 손가락을 스냅하며 톡 하고 소리를 냈다. 정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만해. 소름 끼쳐. 영채는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며 고함쳤다. 소름, 소름. 차정원, 네가 더 소름 끼쳐. 공기가 싸늘해졌다. 정원은 한 발 물러섰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이지. 영채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내 이름을 훔쳐가고 내 인생을 가로챈 건 너야. 이제 그 죄값을 받아야지. 정원이 외쳤다. 그건 내가 만든 이름이야.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야. 살아남으려? 거짓으로? 그럼 난 뭐야? 죽어야만 했던 진짜는? 두 여자의 눈빛이 마주쳤다. 살벌한 긴장.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운명은 다시 뒤틀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깔린 새벽 건양 본관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다. 비서실의 문이 열리자 황 실장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무겁게 봉인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이걸 부회장님이 직접 남기셨습니다. 태석은 서류를 집어들고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붉은 잉크로 적힌 이름 하나. 차정원. 그의 손끝이 굳었다. 이건 뭐지? 황 실장은 조심스레 말했다. 부회장님이 최근 어떤 여인을 찾아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태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차정원. 그 이름 낯설지가 않군.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면 그 경계는 누가 정하는 걸까? 그 시각 정원은 하늘과 함께 창고 화재 현장에 서 있었다. 새까맣게 탄 잔해 속에서 하늘은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이곳이 민구가 박경신을 가둬뒀던 곳이에요. 정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불은 폭발이 아니라 인위적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거죠. 정원이 무릎을 꿇고 제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구부러진 금속.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이건 경신 씨 팔찌예요. 하늘이 정원의 눈을 바라봤다. 그럼 정말 그녀가 여기 있었어요. 정원의 눈물이 맺혔다.
영채가 그랬어요. 하늘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정원 씨, 지금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영채는 이제 당신만을 향해 칼을 들었어요. 한편 주영채의 아파트. 불빛 하나 켜지지 않은 침묵 속 영채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얼굴, 이 이름, 모두 나한테서 빼앗아갔지. 거울 속에서 두 개의 얼굴이 겹쳐졌다. 정원의 얼굴이 그 위로 비쳤다. 차정원, 넌 내가 될 수 없어. 넌 진짜가 아니야. 그녀는 입술에 빨간 루즈를 짙게 바르고 거울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 여자가 무너지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건양가 응접실. 헤라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태석이 있었다. 비 오는 밤에 다녀왔더군요. 소식 빠르시네요. 차기범 씨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태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 와서 왜? 그 사람에게 빚이 있어요. 그 빚이 당신이 버린 아이 때문인가? 헤라의 표정이 굳었다. 그걸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이 말하기를 기다렸지. 헤라가 손을 떨며 말했다. 정원이 내 딸이에요. 그럼 주영채는? 그건 내가 만든 또 다른 나예요. 태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국 당신의 욕망이 두 사람을 만든 거야. 욕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태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선택이 지금 당신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군. 아니요. 헤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무엇을? 내 딸, 차정원을. 그 시각 정원은 방 안에서 미양에게 말했다. 엄마, 혹시 그 여자가 내게 무슨 말 안 했어요? 미양은 눈을 피했다. 아니야. 정말? 그 여자는 그냥 예전 일 때문에 왔대.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하늘이 문가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어요. 정원은 작게 대답했다. 나도 알아요. 밤이 깊어갈 무렵 하늘의 전화가 울렸다. 주하늘 대표님입니까? 누구시죠?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노민구 씨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신원은 DNA로 확인됐습니다. 하늘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경 씨는요? 그 현장엔 또 다른 혈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은 아직. 하늘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원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요? 노민구 죽었어요. 정원이 굳어버렸다. 그럼 박경 씨는? 모르겠어요.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채야,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건양 회장실. 헤라가 태석 앞에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정리? 정원 씨를 그룹에 들이겠습니다. 태석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잃은 딸을 되찾을 거예요. 그건 당신 개인의 일이지 회사의 일이 아니야. 아니요, 회장의 집안일이기도 하죠. 황 실장이 곁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부회장님의 뜻이 워낙 확고하십니다. 태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헤라 씨, 당신은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 아이를 내 옆에 둘 거예요. 그게 죄라면 난 기꺼이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정원은 하늘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처럼 무거웠다. 하늘이 말했다. 정원 씨, 이젠 숨길 수 없어요. 알아요. 당신이 주영채가 아니라는 걸 다들 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쩌죠? 이젠 당신이 먼저 말해야죠. 정원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았다. 하늘 씨, 혹시 내가 무너져도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시각 주영채는 병원 옥상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래, 처리됐어. 박경 씨는? 확인 끝났어. 이제 남은 건 그 여자뿐이야. 차정원? 그래.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내가 살아.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엄마도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 딸인지. 건양 본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부회장님, 오늘 긴급 기자회견이라는데 사실입니까? 건양의 새 며느리 관련이라던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걸어 나왔다. 검은 정장, 단정한 헤어, 그러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 섰다.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건양가에 대한 거짓된 소문,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을 둘러싼 주영채라는 이름의 혼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기자들이 서로 속삭였다. 드디어 그 얘기 나오네. 진짜 주영채가 따로 있다더라. 혜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동안 모두를 속여온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제게서 비롯됐습니다. 그 순간 태석이 안으로 들어오려다 멈칫했다. 혜라, 지금 뭐 하는 거야? 혜라는 그를 향해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해요.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주영채라 불리던 그 여자는 사실 제 딸이 아닙니다. 순간 기자석이 폭발했다. 뭐라고요? 그럼 진짜 딸은 누구입니까? 혜라는 손끝을 꽉 쥐었다. 그 아이는 제가 오래전에 버린 아이 차정원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태석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혜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요. 전 살기 위해 한 아이를 버렸고 그 아이는 제 이름도 모른 채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왔어요. 같은 시간 정원은 사무실 모니터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혜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차정원이라는 이름. 정원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늘이 옆에서 화면을 꺼버렸다. 이제 다 드러났어요. 아니, 아직 아니야. 이건 또 다른 함정이야. 하늘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정원이 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 늘 이유가 있었죠. 그 시각 주영채는 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혜라의 얼굴이 일렁였다. 그래, 결국 그 말을 해버렸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좋아. 그럼 나도 말할게.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준비해. 건양 프레스룸으로. 한편 회견장. 혜라의 발언으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부회장님, 그렇다면 현재 주영채로 알려진 여성은 누구입니까? 건양의 며느리 자리를 가짜 신분으로 차지한 겁니까? 법적 조치는 있으십니까? 혜라가 숨을 들이마시려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등장했다. 하이힐이 단단히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다. 진짜 주영채. 주영채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으로 걸어왔다. 이제 제가 말할 차례인 것 같네요. 혜라가 눈을 크게 떴다. 영채야, 지금 이건. 부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저는 진짜 주영채입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그럼 차정원 씨는요? 가짜예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 여자는 제 이름을 훔쳤어요. 혜라는 숨이 막혔다. 영채야, 그건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당신은 알고 있었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주영채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제 제가 직접 증명할게요. 그 여자가 얼마나 거짓으로 세상을 속여왔는지. 한편 정원은 이미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늘이 차를 몰았다. 정원 씨, 제발 침착하게. 지금 저 여자가 날 죽이려 하고 있어요. 정원의 눈빛은 눈물과 분노로 번쩍였다. 이번엔 내가 진실을 말할 거야. 회견장은 이미 혼돈이었다. 태석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고 혜라는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원이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혜라의 눈이 커졌다. 정원아. 주영채가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드디어 오셨네요, 가짜님. 정원이 다가섰다. 그만해. 뭐가? 그만. 그만 이 지옥 같은 쇼를 멈춰. 주영채가 소리내 웃었다. 지옥? 그건 내가 살던 곳이야. 넌 겨우 내 자리를 탐한 거잖아.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내 자리를 탐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버틴 거야. 그래, 거짓으로. 너도 거짓으로 살았잖아. 두 여자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기자들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다.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만. 여긴 회사다. 그러나 헤라의 목소리가 그보다 더 컸다. 아니요. 이제 끝까지 가야 해요. 그녀는 정원 앞으로 걸어갔다. 정원아, 들어. 너 내 딸이야. 정원의 눈이 커졌다. 지금 뭐라고요? 헤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너는 내 피야. 내 죄야. 주영채가 비웃었다. 그래요? 그럼 난 뭐예요? 헤라가 그녀를 바라봤다. 넌 내 거짓이야. 공기가 무너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헤라의 말이 공중에 울려 퍼졌다. 주영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 그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래, 내 죄야. 그럼 그 죄값 지금 갚아. 영채가 손에 든 마이크를 내던지고 정원에게 달려들었다. 플래시, 비명, 그리고 뒤엉킨 그림자. 그 순간 탕! 한 발의 총성이 회견장을 울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연기가 흩어지고 헤라의 몸이 느리게 뒤로 넘어졌다. 정원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태석이 달려왔다. 헤라!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원아, 미안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총성이 울린 뒤 시간은 멈췄다. 헤라의 몸이 천천히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닿았다. 흰 재킷 위로 피가 번졌다. 붉은색이 꽃처럼 피어났다. 정원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그녀는 달려가 헤라의 몸을 안았다. 안 돼, 제발 눈 뜨세요. 헤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 사이로 흐릿한 목소리가 흘렀다. 정원아, 내가 널 지키고 싶었어. 태석이 다가와 외쳤다. 구급차 불러. 어서. 황 실장이 무전기를 붙잡고 뛰쳐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멈췄다. 기자들도 더 이상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현장은 숨을 죽였다. 주영채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연기가 남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내가 쏜 거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니야, 난. 그녀는 총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다. 정원이 고개를 들었다. 너, 내가 한 거야? 영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그럴 생각이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정원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엄마를 쏜 게 너잖아. 태석이 보디가드들에게 외쳤다. 잡아. 그 여자 잡아. 영채는 고개를 젓고 뛰었다. 카메라, 조명, 사람들. 그 모든 혼돈 속을 뚫고 그녀는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병원 응급실. 헤라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실려 들어갔다. 정원이 울부짖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제 엄마예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심전도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태석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황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끝났어. 아직 아닙니다. 부회장님이 의식만 돌아오신다면. 아니, 모든 게 끝났다고. 태석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리가 만든 거짓이 결국 우리를 쏘았어. 몇 시간 후 병원 복도. 정원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하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상태는? 수술 중이래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날 위해서 그런 걸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원의 손이 떨렸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날 버린 사람인데 내 엄마였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하늘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랑은 미움보다 깊은 상처를 남겨요. 다음 날 새벽. 건양과 내부는 침묵이었다. 세호는 텅 빈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기사 프린트가 구겨져 있었다.
한혜라 부회장 총격 사건 중상. 가짜 신분 논란의 건양 며느리 차정원 친딸로 밝혀져 세훈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짜. 그럼 그녀가. 문이 열리고 태석이 들어왔다. 세훈아. 세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버지, 그녀가 차정원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다. 정말이요? 헤라만 알고 있었지. 세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웃기네요. 모두 거짓이었잖아요. 태석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라. 왜요? 그 아이도 피해자다. 피해자. 세훈은 책상을 내리쳤다. 그럼 난 뭐예요? 사랑한 여자가 가짜였는데.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사랑한 건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마음조차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태석은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실은 항상 가장 늦게 오는 법이야. 며칠 후 정원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안에는 헤라가 누워 있었다. 기계음만이 일정하게 울렸다. 정원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았어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봤는지.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근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떨어졌다. 살아만 있어주세요. 이제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헤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원이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엄마?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다. 정원아. 순간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그 시각 도심 외곽의 허름한 모텔. 주영채는 거울을 바라보며 피 묻은 셔츠를 벗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 여자는 내 걸 다 가져갔어.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야. 테이블 위엔 여권과 비행기 티켓, 그리고 현금 다발. 그러나 그녀는 그걸 바라보다 천천히 티켓을 찢었다. 도망 안 가. 끝까지 보고 가야지. 그녀는 거울을 향해 미소 지었다. 차정원. 다음은 내 차례야. 밤 병원 옥상. 하늘이 바람을 맞으며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네, 저입니다. 박경신의 시신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요?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박경신. 당신 어디에 있는 거야? 새벽 병원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모든 불빛이 희미한 가운데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뇌리를 찔렀다. 정원은 깨어난 헤라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떴다. 여기가 어디죠? 정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병원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헤라는 희미하게 웃었다. 살았구나. 너도 나도. 그녀의 손끝이 정원의 뺨을 쓸었다. 너무 늦었지? 아니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라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원아, 그때 나는 살고 싶어서 널 버렸어. 근데 이제 알겠어. 살았던 게 아니라 죽지 못한 거였다는 걸. 정원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그만 아파요. 우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헤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여기서 멈춰야 해. 엄마, 넌 살아. 내 대신 살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정원은 숨을 참았다. 그러나 그때 심전도가 일정한 리듬을 되찾았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환자 안정세입니다. 정원이 울며 웃었다. 살았어요. 엄마가 살아났어요. 그 시각 도심 외곽의 창고. 불에 그을린 벽 사이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는 절뚝이며 걸었다. 손에는 검게 탄 팔찌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경신이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하늘씨. 나예요. 박경신. 뭐라고요? 살아있다고요? 그래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예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건양가. 태석은 기자회견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어딘가 지친 얼굴이었다. 그 옆에 황 실장이 다가왔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해야겠지. 태석은 창밖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회한이 교차했다. 사람이 만든 거짓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 우린 모두 리플리의 거울 속에서 살고 있었어. 한편 정원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하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끝난 걸까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그 여자가 돌아올 거예요. 주영채. 그래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그런 말 하지 마요. 그 여자가 날 노려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내 이름을, 내 인생을 되찾기 전까진. 하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싸워요. 정원은 작게 웃었다. 그럼 우리 둘이 끝까지. 밤. 건양가 정원. 달빛이 흩어지는 정원 한가운데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주영채였다. 그녀는 손에 작은 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버려진 자리였지. 그녀는 웃었다. 이젠 내가 버리고 갈 차례야. 그녀는 봉투를 돌담 아래 묻었다.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 정원아. 내가 진짜든 내가 가짜든 우린 결국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 내가 사라지면 너라도 살아남아. 그게 리플리의 법칙이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내자.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들려왔다.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진짜 나로 돌아가네.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며칠 후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 건양 부회장 한혜라 공식 사퇴 차정원 신임 이사 임명. 주영채 해외 도피 중 실종 추정. 박경신 노민구 살해 교사 혐의로 수사 협조 중. 정원은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창가에서 햇살이 들어왔다. 그녀는 커피를 들며 중얼거렸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생도 진실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늘이 웃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만이 답할 수 있죠.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살아볼게요. 마지막 장면. 바닷가 절벽 위. 바람이 세게 불고 정원은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거짓이었던 날들아, 이젠 안녕.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시선을 올렸다.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번졌다. 그녀의 미소는 지난 모든 어둠을 덮는 듯 따뜻했다.